우리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미국에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오히려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것보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이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네, 안녕하세요. 위파인드 정유주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대표님을 모셔서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국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대표님 소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부동산 전문기업 턴키 글로벌 리얼티 대표 김효지입니다. 네, 대표님이 미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부동산, 어떤 지역에서 좀 부동산을 좀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세요? 저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24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이민을 가셔서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신 것 같은데 특별히 부동산으로 일을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아주 단순했어요. 네. 미국 그 애틀란타 이게 다운타운을 지나가면서 고층 빌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아, 저 빌딩을 어떻게 하면은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었고, 어릴 때부터 이제 꿈이 뭐냐고 어른들이 물어보시면은 건물주가 될래요. 네, 난 사업가가 될래요.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 부동산 필드에서의 시작은 그 단순한 생각에서부터 부자가 되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20대부터 시작을 했고, 개인적인 투자는 26살부터 부동산 투자를 제가 직접 했었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시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나요? 미국 부동산은 너무 비싸. 돈도 많이 들어. 근데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는 제가 갖고 있었던 돈이 $5,000였어요. 뭐 한국 돈으로 뭐 한 600만 원, 700만 원. 그 돈으로 시작하신 네.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하면 부채를 활용하기 때문에 나의 그 다운 페이먼트는 이제 적은 돈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씨앗이 돼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고 현재 또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랑 미국이랑 좀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도 이제 코로나로 좀 많은 경제 위기를 겪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팬데믹 이후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미국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 어떤 전환점이 또 이 팬데믹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라이프 스타일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또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2024년 상반기 때 대한민국에서 많이 다뤘던 이슈가 미국 부동산 시장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다루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팬데믹 이후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원격 근무, 재택 근무, 또 지금은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이 됨으로써 오피스 빌딩에 대한 공실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자상 거래 등으로 인해서 이 쇼핑의 문화가 또 바뀌었다. 이 쇼핑의 문화가 바뀜으로써 기존에 형성하고 있었던 이러한 상권의 문화, 그리고 물류 창고의 변화, 트럭 터미널의 변화, 다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2024년에 우리가 우려했던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붕괴는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하실 건데, 오피스 빌딩은 미국에서는 등급이 있어요. A, B, C, D 등급이 있어서 A 등급은 상당히 양질의 물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한 A 등급은 공실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는 것과 주로 일컬었던 그 공실의 문제는 B, C, D 등급에서 주로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실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에서도 지방 단체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거주용 부동산이 부족한 상태로 공급난에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BC 등급의 오피스 빌딩을 용도 변경을 해서 임대 부동산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공시를 흡수를 하는 그 작업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예측한 대로 많은 효과는 있었던 건 아니었으나 그래도 일부 이러한 공시를 흡수를 해줬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 만기가 왔을 때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했단 말이죠. 그거는 상당히 스무드하게 지나갔다. 그럼 어떤 식으로 지나갔냐면은 대출 만기 기한을 연장을 해줬어요. 사실은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기보다는 오피스 건물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엑시트 전략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에 대한 기간이 연장되었다. 회복기로 가느냐 아니면 침체기로 더 이어질 것인가는 우리가 향후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지금 성장 단계에 있고 많은 경제 위기도 지금 미국의 여파를 정말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 부동산이랑 한국 부동산이랑 차이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한국 부동산은 어떤 구조상 자본 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자, 미국은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가 전통적인 미국 부동산의 투자 핵심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현금 흐름만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자산 가치 상승이 동반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은 조금 사고팔고가 많은데 미국은 좀 오래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 단기 투자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정책이 너무 빨리 바뀌어요. 투자자들이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소비와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이에요. 첫 번째, 부채를 활용하게끔 잘 돼 있어요. 금융 상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두 번째는 세금 혜택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게끔 장려하는 인센티브 세금 제도라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한국과 비교해서는 좀 반대의 개념이다. 미국에서는 투자 핵심 원인은 뭐냐면 부채를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키고 극대화된 현금 흐름으로 자산의 가치가 상승되고 상승된 자산의 가치는 세금 혜택으로 지키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부동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미국을 이해하면 부동산 투자가 쉬워진다. 그리고 미국은 50개 주가 다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욕 아니면은 캘리포니아였는데 그러한 전통적인 거대 도시, 옛날부터 형성된 도시는 집 가격이 비싸죠. 반면 요즘이 뜨고 있는 지역, 선벨트 지역에서도 인구가 몰린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은 오히려 저평가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다. 그런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자산 가치 상승과 함께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가 가능하며 굉장히 매력적이다. 한국 분들 중에 미국을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이나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관행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 세계 모든 부동산에 같은 원리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국은 주로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고 미국 현금에 중점을 둔다. 거기에 대한 핵심 원리를 또 아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트렌드를 파악하셔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가 계속해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이 뉴 노멀이 돼서 고착화가 돼요. 그럼으로써 투자를 하려는 유형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미국에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오히려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것보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이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대출이 잘 되기 때문에 외국인 대출을 충분히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외국인이라 해서 특별히 차별이 없어요. 미국인과 똑같은 세금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들을 감안하신다면 아주 안전한 투자처로 미국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제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긴 하시는데 만약에 한 10억이 있으시다 하시면 미국에서 투자를 하실 것 같으세요? 한국에 투자를 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얘기해야지 좀 그러는데
저는 좀 안정적인 어떤 자산의 가치를 보고 있고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보니 거기에 이제 팩트를 맞춘다면 일단 답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분산 투자라고 그러죠. 포트폴리오를 다각해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분산 투자를 하되 비중은 당연히 저는 미국에 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대표님의 그런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지. 네. 아, 저는 이 미국 부동산의 무한한 가능성을 좀 알리고 싶어요. 특히 요즘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안전 자산으로 손꼽는 곳이 그래도 미국이고 5대 국가가 있어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5대 국가. 중국, 캐나다, 인도, 멕시코, 콜롬비아 또는 영국.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미국 부동산의 무한한 가능성을 체험하시기를 원하고 이젠 알리고 싶다는 거죠. 부의 비밀, 부의 원리를 제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미국 부동산의 인사이트를 좀 많이 얻고 한국 부동산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앞으로 좀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한국이 이제는 사면 오른다라는 공식이 깨진 지 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고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 대표님 연락처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연락 주시면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